신강한 사주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에서 힘든 과정을 극복한 사람이 있고요. 도태된 사람도 있죠. 명리학적으로 볼 때 신강한 사주냐 신약한 사주냐에 따라 위기 대처 능력에서 현저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기본적으로 성격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은 타고나죠. 그러나 환경에 의해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다만 본 바탕은 변하지가 않죠. 명리학에서 신강한 사주냐 신약한 사주냐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왕상유수사 이론이 있죠. 계절에 따라 오행의 세력의 변화 과정을 관찰하는 이론이 왕상휴수사 이론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12운성이 있죠. 12운성은 윤회사상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기세의 흐름을 관찰하는 이론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육친이 있네요. 육친으로 강하냐 약하냐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팔자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게 일간이죠. 신강한 사주냐 신약한 사주냐를 구분하는 방법은 왕상유수사 이론을 적용시키면 먼저 월지를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간목일간이라 하면 월지가 인이나 묘가 있으면 1차적으로 신강한 사주가 될 확률이 높죠. 그 다음에 일지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지를 보고요. 연지, 천간을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주팔자에서 일간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간지를 뽑으라면 1번이 월지가 되고요. 2번이 일지, 3번이 시지, 4번은 연지와 천간으로 구분해서 왕상휴수사 이론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간을 중심으로 다른 삼간사지에 있는 간지들을 12운성으로 적용해서 강한 사주냐 약한 사주냐를 판단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12운성으로 생, 관대, 걸록, 재앙이면 강하게 되고요. 세, 병사, 절퇴양 이런 쪽으로 힘이 빠져나가면 약할 확률이 있죠. 그 다음에 육치를 보고 강약을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주를 그릴 때 이 자리가 일간이죠. 나가 되죠. 육친적으로 비겁이죠. 사주팔자에 비겁과 비겁을 생해준 인수가 많으면 이렇게 많으면 신강한 사주가 되고요. 반대로 나의 기운을 빼가는 일간이 설기하는 식상이라든가 일간이 극을 하는 재성, 일간을 극을 하는 관성이 사주에 많다면 신약한 사주로 변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식재관이 많으면 신약한 확률이 높고요. 인비, 인수와 비겁이 많으면 신강한 사주가 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사주팔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순화시켜서 보는 순간 신강한 사주냐 신약한 사주냐를 왕상휴수사 이론이나 12운성을 적용해서 보면 되고요. 더
더 간단하게 볼 때 육친을 가지고 판단하면 정확한 신강한 사주냐 신약한 사주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육식갑자 중에 12가지 간지가 있는데 동기동성, 다시 말해서 간여지동의 간지가 있습니다. 그 일주만 보고도 대략적으로 어떤 사주인지, 신강한 사주인지 신약한 사주인지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갑인일주가 있죠. 을묘일주가 있고요. 병호일주가 있죠. 정사일주가 있고요. 무진, 무술, 기축, 기미, 경신, 신유, 임자, 개해. 천간과 지지가 목으로만 구성되어 있죠. 갑인일주로 타고났다면 신강한 사주가 될 확률이 1차적으로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위 글자가 인이나 묘가 있다면 대단히 강한 사주로 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을묘, 병호, 정사, 무진, 무술일주, 기축, 기미, 경신, 신유, 임자일주, 개해일주가 하늘과 땅이 같은 기운으로 이루어지는 간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강한 사주도 비겁이 있느냐, 인성이 있느냐에 따라 쓰임새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비겁으로 신강한 사주의 장점이 뭔가를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장점을 보면 자기 주관이 뚜렷합니다. 정신력도 대단히 강하고요. 불굴의 의지와 독립심이 남다른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볼 때 신강한 사주들입니다. 이런 성격으로 매사에 자신감이 있고요. 두둑한 배짱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역경이 올 때 극복할 수 있는 강한 기질과 승부근성, 독립심, 자립심, 특히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죠.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닥쳤을 때 슬기롭게 돌파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를 살아갈 때 강력한 무기로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신강한 사주들이 재관을 적절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운이 재성이나 간성으로 온다면, 또 대운에서 재관이 온다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큰 부자도 될 수 있고요. 명예도 얻을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신강한 사주들입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비겁이 태가하다면, 다시 말해서 비겁이 편중되어 있다면 극강의 사주가 되기 때문에 매우 안 좋죠. 이거는 살아가는데 롤러코스터 많이 타고요. 굴곡진 삶을 산다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강한 사주들이 대체로 보면 인내심과 끈기가 있기 때문에 주변을 그다지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자존감도 강하고요. 그래서 신강한 사주들한테 자존심을 건드는 행동을 한다면 무척이나 싫어하죠. 오히려 칭찬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신강하더라도 중화를 갖춰준 상태에서 신강해야 좋은 겁니다. 과도하게 인성으로 편중된다든가 비겁으로 편중되면 안 좋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비겁으로 강했을 때 장점을 들여다봤고요. 인성으로 신강한 사주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어떤 장점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이론으로 무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념과 개성이 대체적으로 강하죠. 인성과 비겁으로 둘 다 강한 사주라면 이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신강한 사주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세운이 오더라도 운에 끌려가지를 않습니다. 휘둘리지도 않고요. 또 신살의 작용력을 크게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성으로 태가한 사람들이 보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을 교육시키려고 하고요. 가르치려고도 하죠. 엄마하고 갈등도 많이 겪고요. 여기에 더해서 여명에서는 인수가 태가하면 식상을 그대로 극으로 파괴시키기 때문에 자식 걱정할 일도 많고요. 자식과 부조화스러운 경우를 임상을 통해서 너무 많이 봅니다. 또 관성을 독이하기 때문에 관성의 기운을 빼앗기 때문에 흡입하기 때문에 남편과도 부조화스럽고요. 살더라도 갈등을 많이 겪고 싸움도 많이 하는 게 인수가 태가에서 신강한 사주들의 여성들입니다. 인수가 태가하면 식상을 그대로 두들겨 패기 때문에 활동성이 위축되고요. 사업한 사람은 부도나는 확률도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신강한 사주들의 단점을 보면 자존심이 강해 남에게 대체로 아순서를 잘 안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렁텅으로 빠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자존감이 강하고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행동지향적인 성향을 드러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 주위 사람들과 마찰을 많이 겪죠. 조직사에 있다면 상사나 부하 직원과도 동료들과도 갈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무계획적이고요. 원칙이 없는 행동을 합니다. 막 들이대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무리한 욕심으로 과욕을 부리다가 경제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도 많고요. 성질이 한성기를 해서 부부간의 이혼의 빈도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속전속결로 끝내기 때문에 부실해지는 경우도 많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인성으로 강하면 남의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상대방과 융화도 잘 안 되고요. 무사 안일하기도 합니다. 또 게으르고 느긋하고 권태를 빨리 느낍니다. 그래서 구속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들이 많은 게 인수가 태가해서 신강한 사주들입니다. 가치관의 혼란도 많이 느끼고요. 왜냐하면 정인과 편인의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을 많이 느낍니다. 문서나 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많이 보고요.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를 당한 사람도 많이 봅니다. 신강한 사주들의 여성들을 보면 자기가 기가 세기 때문에 남편을 무시하고 얕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적 활동한 사람들이 많고요. 또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져서 가정에서 불화를 많이 겪고요. 싸우기도 많이 하죠. 그러나 하늘에서 남편이 강하면 대체적으로 부인이 여리고요. 부인이 강하면 남편이 여린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지게 만들어 줍니다. 사주팔자가 좋으려면 신강하면서 중화를 갖춰준 사주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가 과도하게 강한 사주라면 재성을 그대로 비겁이 두들겨 패고 파괴시키기 때문에 물질적 고통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또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심리적 고통도 많이 겪죠. 남과 비교하면 안 되고요. 단순하게 살면서 자기의 인생 철학을 지켜준 게 낫습니다. 그러면서 명상을 통해서 비우는 연습을 해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